이 정도면 됩니다. 좋습니다. 아까는 두 칸이 올라간 줄 몰랐네. 제로인 줄 알았는데. 예, 올리지 말고, 이렇게, 이제 제로로 듣고, 고음도 올릴 필요가 없겠고, 요래들은 딱 좋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달리면, 이제, 외부 소음 때문에 베이스를 듣고 싶을 때는, 달릴 때는 또 음악에 집중을 못 하니까, 귀가. 그러면 베이스가 조금 많이 나와도, 이게 듣기 쉽게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또 저음이 조금 깔리줘야, 또 음악 달릴 때는 또 듣기가 좋으니까. 왜냐면은 계속 뭐 주변 소음하고 음악 좀 듣다 보면 웬만한 볼륨에서 내 귀가 감지가 안 돼가지고 자꾸 볼륨이 올라가게 되거든. 그래서 중고음이 올라가면은 또 시끄럽단 말이지. 우리 OEM 스피커 시끄러운 것처럼. 그러니까 베이스를 조금 올려주면 전체 볼륨을 안 올리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내 청각에서 레벨이 맞는 소리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 그 만족감, 크기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요즘 타이어 소음, 바람 소음 나니까 엔진 소음하고.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차가 밀리거나 뭐 출퇴근할 때는 제로로 들으면 되고 이제 쭉 달리거나 세게 이제 멀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한두 칸 올려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게 고음 스피커의 각도, 요것이 이제 이 면이 너무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이후로 요거 맞추는데 이제 조금 포인트가 됐었고, 뭐 이 스피커의 그 테두리 라운드를 조금 더 넓힌 것도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차는 여기에 센터 스피커 망은 있는데 센터 스피커는 없습니다. 차가 5시리즈, 다른 5시리즈보다 좌우가 우리가 봤을 때 좌우 넓이가 좀 많이 늘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도 앞유리 끝이 저 멀리 있고, 그리고 A필러 하단부가 좀 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승합차처럼. 그러면 이러한 공간의 어떤 뷰가 음악 듣기에는 깝깝함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쪽 도어의 디자인, 까만 색깔에다가 스피커의 모양, 그릴 모양, 그리고 고음 스피커가 매립이 안 돼 있어도 보통 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옵션이 올라가면 망사로 해가지고. 근데 저 스피커가 이렇게 모양이 좀 예쁘네요. 이게 달려 있어도 이질감도 없고, 이렇게 오히려 없는 것보다 조금 돋보이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고. 이건 이제 조수석이네. 조수석이니까 돌리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보는 모습이고, 요리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여기 약간 수직으로 됐지 않습니까? 깎지 않았다면 너무 이제 아랫단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깎은 이유가 거의 요 위에서 보면 이제 수직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랫단을 보고 있으면 뭐 소리가 좋게 나더라도 좋게 날 것 같지가 디자인적으로 보이지 않고 해서, 이 F07 이 차가 BMW OGT F07이죠. 이게 룸빌러 쪽에 이제 쪽필러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높고 이 부분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이 요 섰을 때 우리가 스피커가 이렇게 약간 수직 내지는 앞쪽으로 보든지 위쪽으로 보든지 뭐 수직 이리 수직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요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스피커 브래켓가 이렇게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도 꺼버릴래? 이렇게 해도 이게 수직으로는 각도가 안 나오는 거죠. 약간 너무 이게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원래 이 표면이. 그래서 이걸 해도 스피커가 밑으로 본다. 그래서 이 브래켓을 좀 더 개선해서 요 높은 부분은 살리고 낮은 부분을 더 깎아서 최대한 스피커가 장착되어지면 이게 이제 수직 형태가 되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을 이제 깎아야 되죠. 이 스피커는 여러 가지 키트가 나오니까 이게 홀 내서 이게 이렇게 이제 각도를 이렇게 좀 많이 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줬는데, 이 구멍을 아예 파서 뒤편에서 끼워서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래도 요만큼은 보이지 않습니까, 위에가. 그래서 그래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외부에서 선을 넣은 다음에 고정을 할 수 있는 이제 키트가 있습니다. 요게 요 탱탱한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하는 탄탄한 이제 쇠입니다. 철 종류고, 여기에 스피커 좌석 바로 뒤에 이 피스를 이렇게 볼트를 작은 이제 나사조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뒤에다가 구멍을 내놨습니다. 이게 나사를 박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걸 최대한 좀 탄탄하게 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조수석이 있네. 조수석이니까 돌리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보는 모습이고, 열이 됩니다. 이제 스피커를 다 장착했으니까, 배선을, 이 배선이 이제 중음 쪽으로도 가고 고음 쪽으로도 가니까 원래 한 가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음 쪽으로 하나, 고음 쪽으로 하나, 두 가닥을 백열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두 가닥을 연결해야 되겠죠. 뭐 특별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선 확인하는 거는 건전지로 확인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직결이죠. 직결 서로 다 묶어서 테이핑을 해도 되고, 이런 거로 이제 캡을 씌워서 꾹 눌리면 압착이 돼가지고, 이게 배선 결선의 가장 이제 포인트는 최대한 넓게, 표면이 넓게 이제 배선에 접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단단하게 깍 눌려주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원래는 이제 요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진행하는 방식이 요리 되니까 일자행으로 굳이 완전 이제 초하이엔드 시스템 이럴 때 배선이 엄청 좋은 거, 이럴 때는 그래 해야 되고, 근데 현재 요 상태에서는 바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야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걸 꽉 눌러주면 압착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이걸 눌렸으니까. 그러니까 배선이 체결되는 어떤 형태는 아주 이제 올바르게 됐다. 모양은 좀 엉성해 보이고, 이게 좀 너무 단순하니까 솔직히 뭐 성의 없이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중음으로 갈 것이고 하나는 고음으로 갈 것이고, 이 앰프에서 이미 이쪽 라인에는 베이스, 중저음하고 베이스는 빠진 중음하고 고음만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4인치 스피커에서 저음이 안 오겠죠. 그 앰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트 밑에 중저음과 중음을 담당하는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음으로 들어갈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안 되고, 이 중음은 이제 스피커 이제 단자로 가지고, 플러스는 이제 보통 스피커가 이제 굵은 단자가 플러스고 좀 좁은 단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만드는 회사에서. 그럼 이것도 배선을 꾹 눌려서 압착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단자가 조금 작은 거니까 배선 캡은 이렇게 씌워주고, 습기가 많은 그런 공간에는 테이핑을 한 다음에 캡을 씌워주면 좋고, 이 공간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테이핑을 꼭 안 해도 되고,
고음으로 신호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고음은 이제 탈부착, 이제 이게 도화 트림을 분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스피커 선을 끼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그러려니까 이제 총알 단자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단자죠. 총알 단자. 항상 이제 보내주는 쪽에는 이게 플러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총알 단자 암단자를 꼭 꼽아야 됩니다. 이 신호가 가는 방향 쪽에서는. 그래야 잭을 뽑더라도 쇼트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신호가 가는 방향에서는 무조건 암단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스피커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분은 어차피 뭐 플러스는 암단자, 마이너스는 숫단자, 이게 아니고 배선에서 이미 플러스가 포함하기 때문에 똑같은 암단자를 찝어도 항상 찝고 나면 이렇게 땡겨 봐야 됩니다. 잘 찝히는지. 요 암단자는 이게 보호 튜브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빼놨을 때 막 데이더라도 쇼트될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호가 진행하는 방향에는 두 개 다 암단자, 총알 단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집을 때는 하나는 피복, 하나는 구리선을 집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구리선을, 안쪽은 구리선, 바깥쪽은 피복을 집어야 이게 안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어느 게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선에서 보통 보면 뭐 표시가 되죠. 글자가 써져 있는 게 플러스고 글자가 없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똑같이 해놔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이게 스피커가 꽂혀 있을 때는 모르는데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뺐는데 이게 드렁드렁 하다가 음악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게 숫단자 같으면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런데 대입버리면 앰프 다 손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을 꼽기가 힘드니까 미리 요 캡을 요건 항상 이렇게 뽑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뺄 때도 그냥 그래 뽑고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형태대로 선을 요것이 들어와서 이치선이고 꼽고,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 이건 이제 인비언트 조명선이고, 요것도 위에 조명선. 우선 있는 거를 이제 하나씩 놓치고, 또 이게 하네스가 잭이 들어갈 때 딱 할 때까지 꼽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딱 소리 날 때까지. 그러면 이것은 이제 도화 미등선이고, 스피커 선을 이건 왜 꼽아요? 선대로. 네, 그걸 좀 이따가 스피커 선 이제 꼽아버리고, 스피커도 마이너스는 이제 이 단자가 작은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뀔 일이 없겠죠.
선이 노을이 나면 안 되니까 자기 자리에 잘 꼽아주고요. 이거는 고음으로 갈 거고. 이 손을 가져와서 이거는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한 상태로 해가지고 꽂고 나서 이제 항상 당겨봐야지. 이게 작동 잘 되는지 당겨보고. 아, 내가 또 키 하나 망가져가 있네. 동영상 잠깐 써도 해볼래요? 네. 그럼 이제 분해할 때는 다 이렇게 그거 도화트림을 뽑고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리 되는 게 아니고 요것은 이제 원래대로 잘 들어가야 되겠죠. 제자리 들어가야지 조립이 됐겠네. 그러면 빼올리지 않습니까? 안쪽에 강력한 키 2개 때문에 이제는 그냥 도화트림 키에 맞춰서 그냥 밀어 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위로 올리고, 그럼 그 전에 자기 자리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제 미등선, 그게 도화 조명선이 우리 자기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는 본 안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뒤자리에 깔짝깔짝 해보고 키들이 다 자기 자리에 들어갔는지, 이걸 확인 안 하고 때려버리면 아까처럼 망가진 키가 나중에 오는 겁니다. 맞다 보고 이제 일부만 넣고 다 맞는지 봐야 되니까. 그럼 다 맞네. 그럼 이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꼽아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키들이 다 자기 자리 갔나? 그러면 이제 올렸던 그 강력한 벌럭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빠꾸 이게 빠지노지는 않지만 위로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립될 때는 그 비늘이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조립을 안 하고 뺑돌려 조립하면 지자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딱 치면 됩니다. 좀 강하게 쳐야 되겠죠. 이러면 빠지지는 않지만은 이제 들어간다. 근데 요 라인과 요 라인이지 않습니까? 요 이제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이미 다 들어갔네.
다 들어가면 이게 블룩해 있지 않거든요. 안 들어가면 이게 블룩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면 한 번 더 확인 검사를 좀 해주고. 조립은 생각보다 쉽죠. 중요한 거는 조립할 때 무조건 박지 말고 요 키가 도어 트림 키들이 뺑 둘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mm 정도 놉니다. 이게 마찰하고 저 자리 맞출 때 편하라고. 그걸 보면서 끝이 좁빗하니까 그 구멍에다 탁탁탁 들어갔는지 확인해보고 안 들어갔으면은 가져가져 해서 넣고 다 들어갔다고 생각될 때 한두 군데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이탈 못하게끔. 그러고 이제 요거 정확하게 요거 넣어주고 마지막에 이거 사람 그럼 요거는 안에서 꼽으려면 힘드니까 여기서 밖으로 선을 미리 빼놨다가 고음 스피커를 장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요 도어에 4인치를 장착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굵은 소리, 그리고 배경이 되는 음악은 조금 뒤로, 주인공이 되는 주 악기는 좀 굵게 뚜렷하게 나타나오는 그런 음 스타일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인치에서는 고음의 그 생생한 그 후드 소리, 심벌즈 소리 같은 거, 발음, 이런 것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4인치는. 그래서 이제 고음 후웨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각도, 이게 많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이 스피커 각을 많이 주기 위해서 깎았죠. 이 부분을 한 5mm 정도. 그럼 조금 더 이 스피커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장착하기 전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미 이제 표시가 나니까 스피커 선에 이 글자 있는 게 플러스니까 글자 어렵군요. 이 선이네. 요게 플러스네. 그럼 마이너스는 우리 장착되어 놓은 패시브 크로스바를 장착 안 하고 여기서는 그냥 중음부터 고음 다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고음 스피커에서는 스피커의 내구성 보상을 막기 위해서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한 3.3 마이크로 답니다. 3.3 마이크로. 이 콘덴서인데 내가 감았죠. 이게 잡음 날까 싶어서 이 콘덴서를 거쳐서 콘덴서를 거치면 3.3입니다. 3.3 뭐 4.5 2.7 여러 개가 있는데 주로 쓰는 것들이 여기서는 이 고음 스피커가 미드레인지를 많이 내기보다도 거의 후드와 심벌즈 소리 하이 6kHz 이상 소리를 많이 내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3.3을 꼽은 겁니다. 꽂아 보겠습니다. 꽂은 겁니다. 차이가 날란지 모름을 작게 했으니까 제가 요 공을 막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 구조는 다음에 이제 도어를 탈거할 때 뺄 수 있도록 됐고, 요 속에다가 공간이 있는 걸 봤으니까 그 공간 속에다가 이 데이터의 콘덴서 구속을 넣는 거죠. 담아놨는 거죠, 일종의. 그러므로 해서 이제 여기 약간 수직으로 됐지 않습니까? 깎지 않았다면 너무 이제 아래 단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깎은 이유가 거의 요 위에서 보면 수직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랫단을 보고 있으면 뭐 소리가 좋게 나더라도 좋게 날 것 같지가 디자인적으로 보이지 않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러면 다 됐고 이제 음료수를 이제 해야 되겠죠. 요게 고음 스피커의 각도, 요것이 이제 이 면이 너무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이후로 요거 맞추는데 이제 조금 포인트가 됐었고, 뭐 이 스피커의 그 테두리 라운드를 조금 더 넓힌 것도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차는 여기에 센터 스피커 망은 있는데 센터 스피커는 없습니다. 차가 5시리즈, 다른 5시리즈보다 좌우가 우리가 봤을 때 좌우 넓이가 좀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도 앞유리 끝이 저 멀리 있고, 그리고 A필러 하단부가 좀 넓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승합차처럼. 그러면 이러한 공간의 어떤 뷰가 음악 듣기에는 깝깝함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쪽 도어의 디자인, 까만 색깔에다가 스피커의 모양, 그릴 모양, 그리고 고음 스피커가 매립이 안 돼 있어도 보통 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옵션이 올라가면 망사로 해가지고. 근데 저 스피커가 이렇게 모양이 좀 예쁘네요. 이게 달려 있어도 이질감도 없고, 이렇게 오히려 없는 것보다 조금 돋보이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고, 음악을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공간감, 센터 스피커 없어서 센터의 주 메인 보컬이나 악기의 이미징이 조금 없는 것이 좀 부족하고, 그러나 이게 좌우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항상 이 단점은 시트 밑에, 저음 스피커, 중저음 스피커 있는 차들은 베이스가 우퍼에 따로 있더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멍멍한 소리를 냅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상이고, 그래서 그거 빼고는 소리가 좋습니다. 이 고음의 소리는 후드 심벌전 6kHz, 5kHz 이상의 소리가 잘 납니다. 그리고 레벨이 적당합니다. 지금 크로스오버 딸려 나오는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안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3.3 콘덴서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고음과 중음의 레벨이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꼭 써야 될 경우에는 파워앰프의 출력이 높을 때는 써주면 좋고, 파워앰프 출력이 낮을 때는 굳이 쓸 필요 없이 고음에 콘덴서만 붙이는 게 앰프의 저항을 잡아먹지 않고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알가리 할 때는 웬만하면 거기서 제가 좋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이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럼 CD입니다. CD. 여기에 있는 건 다 이제 베이스 트러블은 다 제로로 되어 있고, 지금 베이스가 좀 더 부드러우면 좋은데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음의 지향성이 실크가 아니고 지금 이제 약간 다른 재료인데, 이게 알루미늄인지 뭔지 티타늄인지 모르겠지만은 합성 소재일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3kg, 2kg 대역이 나온다면 좀 쏘는 소리가 날 건데, 저 스피커는 3kg, 1kg 대역은 많이 안 나오고 6kg, 7kg, 8kg 요 하이 소리, 그게 우리 사람 마이크를 했을 때 쓰 발음 나는 수준의 높은 톤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게 지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도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향성이 있어서 그런지 센터 쪽에 고음이 잘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 밑에 있는 그 서브우퍼 역할과 미드 베이스 역할을 하는 스피커가 장착되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 경우는 스피커를 뭔가 좀 좋은 걸 바꿔도 그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엔클로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게 코막힌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저음이라는 것이 방향성이 없고 스테레오 분류도가 없다 하지만은 공간감이라는 게 또 필요하고 저음에서는 그리고 저음은 좀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좀 푸근하게 양이 조금 많이 나오는 듯 해야 이게 자동차 드라이브 할 때 듣기가 좋은데 이 시트 밑에 있는 이제 스타일들은 저음이 도어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양쪽 도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자동차 공간의 센터에 가까운 쪽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엔클로즈 통이 적은 이유로 편안한 저음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음량은 높은데 그 듣기로는 좀 불리한 이게 약 한 100Hz, 100Hz, 90Hz가 40이나 50 이하의 부드러운 저음 주파수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레벨이 안 맞는 거죠, 밸런스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요즘 많이 판매되고 있는 DSP 앰프, 이게 디지털 프로세서 기능과 앰프 기능을 병합하고 있는 요즘 많이 팔리는 DSP, 그것을 장착해서 이제 이퀄라이징으로 또는 주파수 양으로 조정하면 다 어느 정도는 듣기 좋을 만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적은 이유로, 인클로즈 크기가 적은 이유로 볼륨감은 많이 못 올립니다. 대신에 적절한 수준에서 듣기 좋은 베이스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 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현재 이 색소폰이 굉장히 시끄러운 색소폰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음이 처음에는 이게 고음이란다, 색소폰 소리가 차분하게 가다가 중간쯤 가면은 좀 시끄러운 느낌인데 전혀 시끄러운 게 없습니다. 이게 고음이 좀 생각보다 차분하고 대신에 그 하이 소리, 6kHz 이상의 그 높은 대역의 주파수가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딱 좋습니다. 어느 음악이든 간에 지금 100Hz, 그러니까 저음이 그 부드러운 저음 말고 탄탄한 땡땡한 저음인데 듣기 좋은 땡땡한 저음이 아니고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콘트라베이스 악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 악기가 이렇게 통이 깔끔하게 가지고 탕탕 울려주는 느낌이 아니고 그 속에 뭔가 뭐 수분기를 많이 넣은 스펀지를 꽉 채워갖고 튕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탁하고 좀 이렇게 그 맑은 소리가 안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소리는 나본들 중음과 고음에 이제 해만 주는 거죠. 이게 마스킹 시키면서 자꾸 그게 귀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 중음, 고음 3단계 EQ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베이스를 한 2칸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보고.
베이스 두 캔만 줄이고 봅시다. 이게 사운드에 들어가서 요 음향 그거 올려놨었네. 됐습니다. 제로로 그냥 아까 두 개 올려놨었네. 아니, 제로 베이스. 예, 그게 제로입니까? 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거든. 이 음악에서는 베이스가 그렇게 단단하게 노는 게 아니겠네. 맨날 이제 MP3 듣다가 CD로 트랙 넣은 거니까 반응 속도가 엄청 늦네. There's a boy that I'm fond of. 이 정도면 됩니다. 좋습니다. 아까는 두 칸이 올라간 줄 몰랐네. 제로인 줄 알았는데. 예, 올리지 말고, 이렇게, 이제 제로로 듣고, 고음도 올릴 필요가 없겠고, 요래들은 딱 좋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달리면, 이제, 외부 소음 때문에 베이스를 듣고 싶을 때는, 달릴 때는 또 음악에 집중을 못 하니까, 귀가. 그러면 베이스가 조금 많이 나와도, 이게 듣기 쉽게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또 저음이 조금 깔리줘야, 또 음악 달릴 때는 또 듣기가 좋으니까. 왜냐면은 계속 뭐 주변 소음하고 음악 좀 듣다 보면 웬만한 볼륨에서 내 귀가 감지가 안 돼가지고 자꾸 볼륨이 올라가게 되거든. 그래서 중고음이 올라가면은 또 시끄럽단 말이지. 우리 OM 스피커 시끄러운 것처럼. 그러니까 베이스를 조금 올려주면 전체 볼륨을 안 올리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내 청각에서 레벨이 맞는 소리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 그 만족감, 크기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요즘 타이어 소음, 바람 소음 나니까 엔진 소음하고.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차가 밀리거나 뭐 출퇴근할 때는 제로로 들으면 되고, 이제 쭉 달리거나 세게 이제 멀리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한두 칸 올려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것으로 마치고, 이 차가 BMW 5 GT F07 F07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이러한 특징은 공간 특징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 차가 센터 스피커가 있고 여기 고음이 옵션으로 있는 차 같으면 생각보다 소리 잘 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알가리만 탁 잘하면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좋겠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